안녕하세요. 백인대장 수학 강사 이준영입니다. 오늘 7월 모의고사 보느라 고3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했는데요. 우리 실제 수능을 잘 보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오늘 배웠던 거, 오늘 이제 시험을 통해서 배운 걸 자양분으로 삼아서 수능 때는 더 이제 완벽한 실력을 갖추길 기원합니다. 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 공통 사전문항 해설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9번에서 우리 서로 다른 세 점 A, B, C 이렇게 있고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우리 식은 굉장히 간단하게 세울 수 있죠. 먼저 X좌표의 합이 나온 A, B, C에 의해서 써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게중심의 X좌표의 3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을 하나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Y좌표의 합 얘도 이 무게중심의 Y좌표의 3배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 8이라는 게 2의 세제곱이니까 2로 바꾸면서 3분의 1이 나가서 로그 2의 7이 되고,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밑에 있는 식은 양변을 로그 2의 7을 빼줘서 우리 A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A가 로그 2의 9로 나오고, 그걸 여기 대입한다라고 하면 3B의 값도 로그 2의 9다. 따라서 우리 문제에서 구하려는 2의 A 더하기 3B제곱, 2의 A제곱도 9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의 3B제곱도 9가 될 거라서 구하려는 답은 81이 됩니다. 자, 10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속도 가속도에 대한 문제인데, 먼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속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T가 0일 때 위치는 16이고 T가 2A일 때 위치는 0이다. 그러면 0부터 2A까지 위치 변화량은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그래서 식을 바로 세어보면 위치 변화량은 이 시각부터 이 시각까지 우리 VT를 적분한 거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세울 수 있고, 얘를 그대로 식으로 써보면은 자, 전개해서 적분을 해주면 2분의 3 AT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이 부정적분이 되고, 여기에 우리 2A랑 0을 대입한 거의 차이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2A 세제곱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마이너스 16, 위치 변화량이 마이너스 16이었으니까 우리 A의 값이 2라는 거 바로 결정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A가 2로 나왔으면은 우리 속도가 3t 2-t라는 거,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우리 문제에서 구하려는 거는 0부터 5까지 움직인 거리, 우리 움직인 거리라는 거 문제에서 구하려는 답은 0부터 5까지 속력의 적분, 즉 절대값 VT의 적분인데, 우리 0부터 2까지는 이 속력, 얘의 절대값을 했을 때 그냥 그대로 이 자체가 양수라서 그대로 적분하면 되고, 2부터는 요게 음수가 되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2부터 5까지는 이 절대값이 t-2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차함수 넓이 공식 같은 거 쓰면은 좀 더 효과적이겠네요. 근부터 근까지 해당하니까 6분의 3 곱하기 2의 세제곱, 즉 4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 아까 부정적분을 한번 계산을 해봤으니까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25에서 8을 빼주면 117이고, 그 다음에 75에서 12를 빼준다 라고 하면은 63, 이런 식으로 돼서 이 뒤쪽의 값이 54가 되고 이 4랑 더해주면 총 움직인 거리는
58로 나오게 됩니다. 자, 구하려는 답은 58입니다. 자, 11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공차가 D, 0과 1 사이인 그런 등차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했는데, 나 조건에서 S8이 이렇게 된다. 우리 S8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쓸 수 있으니까 이게 3분의 68이다. 그래서 A1 더하기 A8은 우리 양변을 4로 나눠서 3분의 17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등차 수열의 대칭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A1 더하기 A8은 요 밑에 인덱스를 더하면 9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A4 더하기 A5랑도 얘가 똑같게 돼요. 그래서 이 값이 3분의 17이다 라고 하면은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 가라든지 공차가 0과 1 사이에 있다를 적용하기에 훨씬 더 쉬운 모양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A4라는 거는 A5에서 공차인 D를 한번 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입해주면 우리 2A5 요거는 짝수가 돼야 되죠. 이게 3분의 17 더하기 D 이렇게 되는데 우리 D가 0과 1 사이니까 얘가 6이 되고 즉 A5는 3이 되고 D가 3분의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우리 문제에서 구하려는 A16의 값은 내가 여기서 3에서 공차만큼 11번을 가게 되면 우리 3분의 20이 나온다는 걸 금방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구하려는 답은 3분의 20이 됩니다. 자, 12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두 상수 A, B에 대해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했는데, 자, 먼저 우리 연속은 일단 돼야 되니까 이 식에서 F4가 F0 더하기 16이다 이런 식이 나오는데 우리 F4라고 하는 거는 이게 연속함수니까 여기서 X가 4로 가는 극한값, 즉 이 식 자체에 4를 대입한 거 64 더하기 16A 더하기 4B 이거랑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F0은 당연히 저 위에 식에다가 0 대입한 거, 그 다음에 더하기 16 하면 이런 이제 식이 하나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은 이게 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그리고 F는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우리 F'4가 그렇죠. 이 식의 양변을 미분하면 F'X 플러스 4가 F'X랑 같다라는 식인데 거기에 X에 0을 대입하면 이런 이제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F'0은 이 식을 미분한 다음에 0 대입한 거. 왜냐? 이게 우극한만이긴 하지만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면은 우미분계수가 그대로 미분계수가 되죠. 그래서 이쪽은 B가 되고 그 다음에 F'4는 또 이 식을 미분한 다음에 0을 대입한 거. 그래서 네, 이런 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연립해서 풀어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A가 마이너스 6인 거 바로 나오고, 그리고 A가 마이너스 6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96, 30이 넘어가면 B는 12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즉 이 fx의 0에서 4 사이에서의 식인 저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라는 게 완전히 결정이 됐는데, 자, 우리 문제에서 구하려는 거는 4부터 7까지 fx의 적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평행이동을 통해서 식을 알고 있는 이 부분으로 가봅시다. 즉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적분 구간도 마이너스 4만큼, 함수도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우리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4는 fx 더하기 16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바꿔서 쓸 수 있고, 우리 16이라는 상수함수는 적분한 거 그대로 계산을 해서 써주고,
그 다음에 0부터 3까지 이 fx는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12x라는 걸 이렇게 나눠서 썼는데, 우리 여기서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x로 묶어서 보면은 이런 3차식이라서 우리 근부터 근까지 적분 공식을 적용을 할 수 있는 애예요. 그래서 뭐 그냥 계산을 해도 물론 되지만, 우리 12분의 81, 즉 4분의 27이라는 거 좀 더 쉽게 알 수 있고, 뭐 당연히 3x를 0부터 3까지 적분한 거 2분의 2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뒷부분은 4분의 81, 얘는 4분의 192 더해서 4분의 273이 됩니다. 자, 13번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삼각함수 활용 문제인데, 우리 BC의 길이, 그 다음에 그거에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사인값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R이라고 했을 때 이 R은 사인값 7분의 2루트 7, 그리고 그거에 마주보는 현의 길이 BC의 길이 7분의 36 루트 7 이렇게 해서 우리 지름의 길이가 18, 즉 반지름의 길이가 9가 된다는 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OA의 길이가 9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제의 설명은 이쪽에서 이제 뭐 연장선을 그려서 D라는 점을 잡고 삼각형 ACD의 외접원을 잡는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우리가 이 O'에서 내가 D랑 이렇게 연결해 주면은 당연히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리고 이쪽에서 내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뭐 수선의 발을 H라고 합시다. 이 AD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요게 얘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가 됐다가 우리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 각의 크기가 절반이 되니까 여기 각의 크기는 얘랑 똑같은 3분의 파이가 돼요. 자, 그러면 다 했습니다. 우리 문제에서는 이 O'A의 길이, AO'의 길이가 5루트 3이라고 했는데, 우리 그럼 이 수선의 발 길이는 당연히 얘의 절반, 그렇죠? 특수각이라서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죠. O'H의 길이는 2분의 5루트 3이 되고, 그 다음에 AH의 길이는 내가 얘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한 2분의 15 이렇게 되니까, 우리 9에서 2분의 15를 빼서 여기 OH의 길이, 이 길이는 2분의 3이 됩니다. 자, 우리 좀 그림이 번잡하니까 여기 바깥쪽에 빼서 좀 크게 그리면 O'에서 내린 수선의 발 H, 이 길이가 2분의 5루트 3이라는 게 조사가 됐고, 그 다음에 O에서 H까지 길이, 이 길이가 9에서 얘를 뺀 걸로 2분의 3이라는 게 조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로 O'의 제곱은 둘의 제곱의 합 4분의 9 더하기 4분의 75 이렇게 해서 21이 구하려는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이제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에 대해서 fk랑 gk가 같아지는 그런 서로 다른 모든 실수 k의 값이 -2, 0, 2 이렇게 세 개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얘 그림을 대략적으로라도 한번 그려놓고 시작을 해봅시다. 우리 fx의 그래프 형태는 0일 때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1,4가 꼭지점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0보다 클 때는 이 x절편이 5인 어떤 직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3차 함수를 더 그리는데, 우리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교점의 x좌표이기도 하니까 요게 교점의 x좌표가 되도록 이 점도 지나고, 그 다음에 이 점도 지나고, 그 다음에 이 점도 지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점만 딱 지나는
교점이 이렇게 3개만 나오는 3차 함수를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해 보면 여기서는 일단 이거보다 위로 가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가 이 바깥으로 내려오면 3차 함수가 언젠가는 2차 함수랑 또 만나게 되니까 이거보다 위쪽으로 이렇게, 여기서는 또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접하도록 나오는 게 우리가 구하려는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 개형을 알기 위해서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세 점을 좌표로 써보면은 얘가 x좌표가 마이너스 2, 0인데 둘 다 공통적으로 y좌표는 2고,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3a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죠. 내가 근이 가장 풍부하게 나오는 이 높이를 기준으로 우리 gx를 작성해 보면은 gx는 x 플러스 2, x, 그 다음에 뭔가 또 다른 한근이 있겠죠. 이게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 더하기 2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데, 우리 추가적으로 만족해야 되는 조건은 이 점에서 이 fx랑 접한다. 즉 일단은 g2가 마이너스 3a로 나와야 되고, 여기에 2를 대입한 거 쭉 써보면은 8, 2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g'2가 요 fx의 기울기 a랑 같아야 되죠. 그래서 얘를 2에서의 미분계수를 계산을 해보면은 요거 미분하고 2 대입한 거 2 곱하기 2 마이너스 알파, 가운데 거 미분하고 2 대입한 거 4 곱하기 2 마이너스 알파, 합쳐서 6 곱하기 2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 미분하고 앞에다가 대입한 거,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자, 알파랑 a에 대한 연립 1차 방정식이니까 간단하게 풀 수 있죠. 이 밑에 식을 3배에서 위에다 더한다라고 하면 3배에서 더하면은 26, 2 마이너스 알파, 3배에서 더하면 똑같이 26. 우리 2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다. 즉 알파는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거를 이 아래식에다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a가 2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한 알파의 값을 대입해 보면은 gx가 완전히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 구하려는 게 g2a의 값이니까 우리 여기에 2a, 즉 4를 대입한 거 계산을 해주면 8 곱하기 4 곱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8이 아니라 6 곱하기 4 곱하기 1, 26이 우리 구하려는 답이 됩니다. 자, 15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에 대해서 이제 AN 플러스 1이 이런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 건데, 우리 A7이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합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역작업하는 문제인데, 우리 첫째 항이 자연수일 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봅시다. 만약에 AN이 자연수면은 우리 2분의 1 AN이 자연수가 되면 위에, 그 다음에 2분의 1 AN이 자연수가 아니면 이 식에다 대입한다라고 했는데, 무조건 정수로 나오게 되고 무조건 0 이상의 정수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모든 항이 아닌 정수다. 그쵸? 그러니까 뭐 루트 2, 루트 3 뭐 이런 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이 수열 자체에서. 자, 그래서 요걸 어느 정도 안 다음에 이제 역작업을 준비를 해봅시다. 내가 7번째 항이 1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 6번째 항은 내가 뭘 대입해야 이게 나오는지 잘 추론을 해보면은 우리 0을 대입해서도 얻을 수가 있죠. 내가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2분의 0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밑에 식에다 대입하는 거 맞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A6으로 거꾸로 내려왔을 때 6이 될 수 있는, A6이 될 수 있는 값은 이렇게 두 가지가 돼요. 그 다음에 2분의 1을 곱해줘서 1이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지금 제가 역순으로 n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0이 나오려면 그 전항은 반드시 1이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0이 나올 수가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서 이거밖에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가 나오려면 다섯 번째 항은 우리가 4였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1이 다시 나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역작업을 중단을 해도 됩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이 뒷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 1이 나왔다는 거는 여기서 역가정한 거에 이미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계산을 굳이 중복해서 안 하려는 이유예요. 그래서 얘에서부터 이제 또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항까지 가는 과정만 잘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 4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 전항이 8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4가 나온다는 건 2의 제곱으로 생각해서 3에서부터 나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8이 나오려면 그 전에서는 얘가 완전 제곱식이 아니다 보니까 2로 나눈 거, 얘도 마찬가지로 2로 나눈 걸로 이렇게 되고, 또 얘는 완전 제곱식이다 보니까 그 전항이 32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5여도 가능하다라는 거 쉽게 알 수 있고, 얘는 완전 제곱수가 아니니까 12가 됩니다. 그리고 셋 다 완전 제곱수가 아니니까 첫 번째 항으로서 가능한 거 우리 64, 10, 24 이렇게 이제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거꾸로 작업을 했으면은 여기서부터 A1까지 가는 건 여기서부터 A3까지 가는 과정하고 똑같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윗줄을 또 쭉 다 쓰거나 할 필요 없이 여기서 최종적으로 도달한 이것들 A1이 될 수 있는 값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했으면은 또 이 값들도 가능한 값이고, 또 여기서도 0 아니면 이제 2 이렇게 될 텐데 0, 1 했으면은 요것도 달성 가능하고, 또 0, 1, 0, 1 해서 요 1도 달성 가능하고,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풀다 보면은 저렇게 역과정을 할 때도 처음과 똑같은 상황이 오면 거기서 이제 멈추고 요 밑에 것만 쭉 정확하게 진행을 하면 위에 건 쉽게 이제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친 숫자들 우리 64, 10, 24, 16, 6, 4, 1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의 합을 계산해 주면 우리 125가 나온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구하려는 답은 125가 됩니다. 자, 20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두 함수 fx는 완전히 확정적으로 정해진 함수 x세제곱 마이너스 12x라는 함수고, gx는 2,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a인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그 fx랑 gx 중에 더 큰 값을 택해주는 함수다, 이런 건 친숙하죠. 우리 하나 예시로서 hx를 그려보면은, 이건 예시로 하는 거니까 좀 스케일이 안 맞더라도 빨리 그려서 어떤 모양인지만 체크하는데 방점을 두겠습니다. 만약에 fx랑 gx가 각각 이렇게 생겼다. 우리 fx는 3차함수, gx는 2,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다고 하면은 hx는 둘 중에 더 큰 값만 따라가는 함수니까 이렇게 주황색으로 덧칠한 부분이 바로 hx의 그래프다.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이 나오는 함수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a의 범위를 찾는 건데, 이 조건을 살펴보면 y는 hx라는 그래프랑 그 다음에 직선 y는 k 상수함수의 그래프죠. 요게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난다. 자, 제가 지금 그린 그림을 보면은 서로 다른 4점을 갖는 높이라는 건 없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 이렇게 증감이 2번 바뀌는데, 그러면은 최대 같은 높이에 있는 점은 3개까지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증감이 한 번 더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울기가 양수인 gx를 생각했더니 우리
서로 같은 높이에 있는 네 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음수인 걸로 생각을 해볼 텐데, 이제는 좀 더 현실적인 그림으로 우리 x세제곱 마이너스 12x면은 우리 그래프 개형이 뭐 요것도 좀 완화해서 그린 거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극대극소 값이 2에서는 마이너스 16이 되고 마이너스 2에서는 16, 이런 것들이 이제 극값으로 나오는 형태인데, 자, 여기서 우리 2,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음수인 걸 생각했을 때 이쪽에서 교점이 이렇게 있도록 지나가면, 교점이 이렇게 자르고 지나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연습으로 해봤던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hx의 그래프를 생각하면 이 둘 중에 더 큰 것만 따라가는 함수, 주황색으로 덧그린 그래프가 hx의 그래프가 되는데, 이때는 hx의 그래프랑 y는 k의 교점이 4개가 된다라는 거 가능해요. 그리고 아까랑은 상황이 달라지는 게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 이렇게 증감이 3번이나 바뀌니까 4개의 교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음수인 거는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기울기가 절대값이 작은 음수일 때는 다 계속 이런 상태가 비슷하게 나타나죠. 계속 되다가 우리가 여기서 이 극점을 지날 때를 생각하면은 그게 안 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A의 범위는 일단은 0보다 작아야 돼요. 0보다 클 때는 안 된다는 거 봤어요. 그래서 0보다 작아야 되고, 뭐보다 커야 되냐가 이 문제에서의 핵심인데, 이 뭐보다 크다라고 할 때 내가 여기 2,2를 지나면서 요 극점을 지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요 극점은 마이너스 2,16인데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생각하면은 내가 처음에 시작해서 계속 감소 상태, 갈아타더라도 여전히 감소 상태, 그래서 증감이 바뀌는 건 딱 한 번밖에 없으니까 여기 이때부터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 기울기는 우리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니까 4분의 마이너스 14, 즉 마이너스 2분의 7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우리 A는 적어도 이 초록색 직선보다는 기울기가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A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고, 우리 문제에서 구하려는 값은 M에서 M을 뺀 거에 10을 곱해준 값인데, 구하려는 답이 35가 됩니다. 자, 우리 m이 마이너스 10 이하인 그런 상수고, 그 다음에 fx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는데, 우리 실수 t, 양수 t에 대해서 우리 x에 대한 방정식 fx는 t의 모든 실근의 합을 gt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fx가 이 m의 범위도 굉장히 이제 충분하게 정해져 있어서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 0보다 큰 데서는 5 로그 2의 x 더하기 m인데, m이 마이너스 10보다 작은 값이니까,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니까 뭐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0 대입했을 때 생각해 보면은 10 더하기 m인데, m이 10보다,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전히 0 이하가 돼서 부호가 바뀌어서 이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렇단 얘기는 내가 그냥 절대값 없이 5 로그 2의 4 마이너스 x 더하기 m을 그렸을 때를 생각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거에 절대값을 취한 거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높이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흰색으로 그린 건 5 로그 2의 x
더하기 m인데 얘는 뭐 절대값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요게 우리 fx의 그래프가 돼요. 노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fx의 그래프인데 우리 이 두 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이 두 식은 서로 x는 2에 대해서 축대칭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접어 올라간 얘를 제외하고는 얘랑 얘는 서로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실근의 합이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기서의 근과 여기서 같은 높이에 해당하는 근을 합치면 4로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런 상황인데 우리 GT는 GA가 항상 되도록 하는 그런 A의 최소값이 2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실근의 합이 늘 똑같아지려면 이 부분이 없는 그 높이가 여기가 돼야 돼서 이게 바로 2다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좀 이제 되게 어려워 보였는데 결론은 되게 심플하네요. 이 높이가 2라서 이거 이상으로 갈 때는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나오는데 두 개가 x는 2 대칭이니까 합은 4로 일정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밑으로 지나가면 추가적으로 4에다가 얘 근의 값을 더하게 되니까 그게 같지 않아지고요. 저 GT의 값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 높이가 정확하게 2다. 그래서 m의 값은 마이너스 12가 되고 우리 문제에서 fm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m이 마이너스 12 그리고 이걸 대입할 때는 이쪽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저 위쪽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요게 16이 돼서 로그 2에 16 4니까 20 빼기 12 8이 구하려는 답이 됩니다. 자, 22번 공통과목 마지막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자연수 A, B, A보다는 B가 크고 B는 8보다 작다. 이런 이제 상황에서 우리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얘는 이 A, B의 범위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어요. 뭐 아주 정확하게는 못 그리지만 우리 A보다 작을 때 이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꼭지점처럼 생긴 그런 함수의 그래프인데 그 꼭지점이 당연히 A보다 작은 쪽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다가 여기 좀 과장을 해서 A에서 딱 끊기게 될 텐데 이 A에서는 A 더하기 3이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1을 빼서 A 플러스 2로 A 플러스 2로 이렇게 비어있는 동그라미로서 끝나고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는 X-10이라고 했는데 A, B가 다 10보다 작으니까 이 밑에 쪽에서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높이는 A-10, 이 높이는 B-10 그리고 또 B에서 이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우리 B가 9보다 작은 걸 알고 있으니까 9-B로 나오고 1을 빼면 8-B 8-B는 양수예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이렇게 이제 내가 이 절대값 함수는 또 9,-1을 꼭지점으로 갖는 그런 이제 형태로 그려주면 되니까 요게 대략적인 fx의 그래프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마이너스 4, 여기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8, 여기는 10, 네, 이렇게 이제 주어집니다. 자, 불연속이 두 개나 있네요. 이거는 우리가 수치상으로도 살펴봤지만 B에서는 내가 여기 대입했을 때 9-B로 나오고 1을 빼서 8-B다. 얘는 양수, 얘는 음수니까 무조건 불연속. A에서도 얘는 양수, 얘는 음수니까 무조건 불연속. 불연속이 두 개 있는 그런 함수인데 우리 여기서 조건 가에서는 F랑 Fx 플러스 K를 곱했더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곱함수의 연속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함수값이 0이 되는 지점과 불연속인 지점들만 우리 요약해서 써보면은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4에서는 함수값이 0인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는 함수값이 0인 거, 무슨 의미로 쓰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A에서는 불연속인 함수, B에서도 불연속, 그 다음에 또 8에서도 함수값이 0인 거, 그 다음에 10에서도 함수값이 0인 거. 다른 부분은 뭐 볼 필요도 없어요. 이게 이제 fx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상황인데, 우리가 첫 번째 방법으로 내가 얘를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해서 곱했더니 연속함수가 되는 방법으로서 우리 요 불연속이 요렇게 가고 요 불연속점이 요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 0이 여기로 오고 그 다음에 10이 여기로 온다 라고 하면은 fx의 불연속점은 이제 fx 플러스 k의 불연속점은 여기 0이 되는 점들하고 곱해져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fx의 불연속점은 fx 플러스 k의 0이 되는 점이 곱해져서 연속이 되고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렇게 불연속점이 0들하고 만나서 연속이 되게 하는 방법인데, 그러려면은 요 간격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요 둘의 차이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잘 보면 8이 A로 갔다가 또 똑같은 간격으로 여기 마이너스 4로 가는 거니까 우리 이때는 얘네 둘의 중점이 A가 2, 그 다음에 B는 요 간격이 똑같아야 되니까 B가 4, 그리고 A가 마이너스 4로 가는 거니까 K는 6. 요 조합인데,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FK를 계산할 때 B보다도 더 큰 K니까 저 맨 밑에 식에 대입해서 얘가 2로 나와서 양수, 즉 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는 우리가 연속함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맞긴 한데 추가적인 조건인 나를 만족시키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 경우로 이 불연속점이 0하고 곱해져서 이제 전부 다 없어지는 건 불가능하니까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불연속끼리 이렇게 겹쳐져도 우연히도 연속이 될 수 있어요. 불연속이 이렇게 K만큼 가서 겹쳐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가서 연속이 되고, 또 얘도 가서 연속이 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 K만큼 왼쪽으로 가서 A는 마이너스 4나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B는 A로 가야 되고, 요 A는 요 둘 중에 하나로 간다. 그 다음에 요 8이나 10은 K만큼 가서 요 B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요 세 개의 간격이 다 똑같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4로 간다 그러면 3K만큼 더해서 여기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3K라는 거는 3의 배수니까 당연히 12만큼 커진 8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걸 택한다라고 하면은 K의 값이 4가 되는 거고, 그러면 A가 0으로 나와요. 근데 A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불가능합니다. A가 자연수가 아닌 게 나왔네요. 자, 따라서 요번에는 A가 이렇게 마이너스 2로 간다라고 해볼까요? A가 마이너스 2로 가면은 요 간격이 다 동일하니까 여기서 3K만큼 가서 요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10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요 차이가 12, 즉 K의 값이 4가 되고, 그러면은 A는 2가 되고 B는 6이 되고, 그 다음에 K는 4가 된다. 그렇죠? 여기서는 균등한 간격으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실제 이제 A가 2, B가 6, K가 4라서 요 불연속이 겹칠 때 요 경우에 진짜로 연속으로 나오는지 체크를 하려면은 우리가 처음 그렸던 그림으로 되돌아가서 여기 A에서는 좌극한이 A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우극한이자 함수값이 A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그 다음에 B에서는 좌극한 값이 B 마이너스 10이고 그 다음에 우극한 값이자 함수값이 8 마이너스 B인데 우리가 저기서 구한 A는 2, B는 6을 실제 대입하면은 A가 2일 때는 우리 여기서 좌극한은 4가 되고 우극한은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B에서는 좌극한 값이 B가 6이니까 마이너스 4고 우극한 값이 2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서 이렇게 곱했을 때는 진짜로 연속이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좌극한 값은 마이너스 16 우극한이자 함수값도 마이너스 16 뭐 애초에 이거 한 케이스밖에는 안 남았으니까 이게 답이라고 그냥 바로 생각해도 되지만 문제가 맞는지까지 검증을 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불연속이 겹쳐서 연속이 되는 것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FA 곱하기 FB 곱하기 FK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FA는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하는 거라서 2 빼기 10 마이너스 8이 되고 그 다음에 FB는 세 번째 식에다 대입하는 거라서 우리 2가 되고 그 다음에 F4는 2랑 6 사이에 있는 가운데 식에다 대입하는 거라서 마이너스 6으로 나와서 우리 구하려는 답은 96이 됩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 잘 정리를 해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 크게는 두 가지 케이스로 불연속이 0이 곱해져서 연속이 된다 라는 케이스를 봤는데 두 개의 불연속 전부 다 0이 곱해져서 되려면 요게 그대로 여기로 그 다음에 이게 그대로 여기로 평행이동 돼야 되니까 A, B, K의 값이 특정되는데 요거는 조건 나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불연속이 겹쳐서 곱했을 때 연속이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불연속이 겹치고 또 요 불연속은 이제 앞에 0이 되는 요 두 점 중에 하나로 가고 또 여기 불연속은 이 0이 되는 두 점 중에 하나가 와서 곱해지고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데 그러면 3K가 요 시작과 끝에 차이에 해당하니까 차이가 12만큼 나는 요 둘만 후보로서 볼 수 있고 이때는 A가 0이라서 안 되고 이때는 A가 2, B가 6, K가 4인 케이스라서 심지어 연속이 잘 되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서 이게 구하려는 유일한 답이 됩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 뒤에 이어서 선택 과목들까지도 잘 정리를 해보신 다음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수능에서는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길 기원합니다. 자, 감사합니다.